헌법재판소가 다음 주 월요일인 24일 오전 10시에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이번 주 선고가 사실상 불가능해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은 다음 주 중후반에 나올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장해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김상일 정치평론가 두 분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한덕수 총리의 탄핵심판 선고가 다음 주 월요일 오전에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탄핵이 소추된 지 87일 만이고 변론 종결 33일 만에 선고가 나옵니다. 먼저 탄핵 소추된 윤 대통령보다 헌재 판단을 좀 빨리 받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으로서는 추측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당초에는 한덕수 총리의 탄핵 선고가 윤석열 대통령과 동시에 이뤄지거나 혹은 대통령 선고 이후에 이루어질 거라는 관측이 좀 우세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권에서 보수 진영에서 일관되게 한 총리 탄핵 선고 먼저 하라는 주장을 계속 펼쳤었죠. 아니나 다를까 오늘 선고 기일이 지정되자 민주당에서는 당장 대통령 선고보다 총리 선고가 먼저 하게 된 것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어요. 결국 이 말은 잠정적으로 볼 때 헌재 내부의 보수 성향 재판관들의 발언권이 내부의 평의 과정에서 조금 더 힘을 얻는 것은 아닌가. 아무래도 헌재 재판관들은 정치 성향이나 그동안의 판결 성향을 보고 우리가 보수, 중도, 진보로 구분해서 배분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진보 진영과 민주당이 원하는 한덕수 총리 선고를 뒤로 미루는 것, 그런 주장들을 진보 재판관이 한다고 생각했을 때 오히려 총리 선거 빨리 하라고 이야기했던 국민의힘과 보수 진영의 목소리가 이번 헌재 평의에서는 조금 더 넓게 반영된 것이다. 그러면 이제 아마 초미의 관심사는 이것일 겁니다. 단지 한덕수 총리 선고에서만 그 영향이 있는 것인가? 아니면 대통령 선거 관련해서 평의가 계속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거기서도 한 총리 선고를 당긴 것과 마찬가지로 보수 성향 재판관들의 발언권이 조금 더 설득력을 얻고 있는 상황이라면 우리가 이번 선고 결과를 보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 여부도 각하 기각인지 아니면 인용인지 좀 미루어 점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정치권과 국민의 관심이 조금 더 집중되는 것 같습니다. 선고의 순서가 의미하는 바가 어떻게 될까요? 글쎄요.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탄핵 심판을 우선적으로 신속하게 하겠다고 얘기를 했죠. 그러던 과정에 마은혁 재판관의 권한쟁의 심판을 했어요. 그래서 국민들 입장에서 이게 과연 공정한 건가? 자신들의 이해관계가 걸렸다고 해서 먼저 한 건 아닌가? 이렇다고 한다면 헌재의 권위와 신뢰는 좀 훼손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 탄핵 심판을 우선 신속하게 심리한다는 기준은 거기에서 깨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후에 다른 탄핵 심판이나 권한쟁의들을 하게 됐죠. 그게 이제 최재해 감사원장, 그다음에 검사, 그리고 뭐 한덕수 총리. 그렇다고 본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이분들도 평의를 해야겠죠. 평결 절차도 밟아야 되겠죠. 그러면 그동안 대통령에 집중해서 우선 신속 심리를 하겠다는 건 이미 깨진 겁니다. 그러면 이 다섯 분의 탄핵 심판을 하기 위해서 걸렸던 시간은 우리가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았다는 의미인데요. 그만큼 우리가 헌재 재판소의 내부 사정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그들이 대통령 평의와 평결에만 집중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데 나름대로의 기대 섞인 상상력을 발휘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헌재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선고기일 발표에 따른 여야의 반응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당에서는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또 100% 기각을 생각하는 의견도 있더라고요. 네, 여당에서는 지금 한덕수 총리 탄핵 선고가 인용이 될 가능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리고 이건 아마 대체적으로 제가 접하는 언론인들이나 또는 정치권 법조계에서도 대통령 탄핵 선고는 아직까지 인용이냐 각하 기각이냐가 한 50대 50 정도 의견이 갈리는 상황이라면 총리 탄핵 선고는 거의 무조건 각하 내지는 기각이지 않겠느냐. 그리고 단 한 번에 1시간 반에 걸친 변론이 있었는데 그때 진보 성향이라고 알려진 문영배 헌법재판소 소장 대행도 국회 측의 소추 사유가 조금 부실한 거 아니냐. 입증할 근거가 많지 않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된 바가 있거든요. 또 지난주에 최재해 감사원장이나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이 8대0 만장일치 기각 판정이 나온 것을 보면 한 총리도 복귀하는데 중요한 것은 복귀할 때 기각이면요.
이게 대통령 이 탄핵 사유와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총리의 기각 사유가 대통령 탄핵 기각 사유에 그대로 사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만약 각하라면 의결 정족수 문제일 텐데 각하가 된다면 그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 탄핵 선고에는 어떤 영향 끼칠지 좀 오리무중인 것이라서 여권에서는 지금 기각이나 각하는 당면 사실로 보고 인용 가능성은 전혀 염두에 두지 않지만 이게 기각일 때 대통령 탄핵과 연장선이 있는 판결이 나올지 아니면 단순 절차상의 오류로 각하가 나올지 그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지켜보고 있고요. 어쨌거나 한 총리가 복귀한다면 국정 운영도 좀 안정감을 가지게 되고 민주당의 줄 탄핵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세를 펼칠 수 있는 명분이 생기기 때문에 여론전을 펼치는 데는 아무래도 여권과 보수 진영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여권에서는 좀 다소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민주당은 선입선출 원칙을 어겼다라면서 비판을 하고 있고요. 여야의 반응 어떻게 보셨어요? 선입선출 원칙을 지키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저도 유감이에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은혁 재판관 권한쟁의를 심판하면서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스스로의 말을 조금 훼손시킨 헌재의 실책이 있다 저는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그 기준이 깨져서 쭉 평의와 편결이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좀 전에 이러한 지금 상황과 관련해서 평론을 해주셨는데 저는 다 동의하는데 대통령 그과 한덕수 국무총리의 판결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대통령 탄핵과의 겹치는 부분이 뭐냐면 그 내란 가담 혐의입니다. 그 내란 가담 혐의가 뭐를 통한 가담 혐의냐면 국무회의를 통해서 사실상 가담했느냐의 혐의예요. 그러면은 국무회의와 관련해서 기각한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그 국무회의에 제대로 가담하지 않았고 제대로 국무회의를 하지 않았다는 의미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반대로 대통령의 탄핵 사유와 결부되는 겁니다. 오히려 반대로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국무회의를 제대로 했다면 이거는 내란에 가담한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탄핵이 인용될 수 있는 사안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장해찬 최고위원과 입장이 좀 다르다. 기각이 오히려 대통령에게 불리한 상황이 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새로운 분석해 주셨는데 두 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한 총리 탄핵 심판 선고가 주목을 받는 이유가 이 결과를 통해서 윤 대통령의 이 탄핵 심판 선고 결과까지 좀 예측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잖아요. 앞서서 기각 혹은 각하될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평론가님 생각에는 한 총리 탄핵 심판 선고는 어떤 결과가 나올 거라 예상되십니까? 저는 한 총리 그 심판은 저는 기각이 될 거라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제가 많이 비판했지만 민주당이 탄핵이라는 걸 할 때는 어느 정도 그 명분과 그런 것들이 충분히 쌓인 다음에 해야 되는데 그 중대성이라는 명분이 쌓이기 전에 탄핵을 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한덕수 총리가 한 거가 좀 비판받을 만한 부분이 존재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헌법 수호 의지라든가 국민 신뢰를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느냐 내지는 완전히 반하느냐 이런 걸 판단하기에는 너무 좀 명분이 중대성이 충분히 쌓이지 않은 상태에서 탄핵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기각 가능성을 저는 점치고 있습니다. 평론가님께서도 동일하게 기각을 예상하셨는데 되레 이 기각이 윤 대통령 측에게는 좀 불리하게 작용할 거다 이런 말씀 앞서 해주셨거든요. 저는 그렇게 보기는 조금 힘들고요. 기각이나 각하일 경우에 사유를 잘 봐야 될 텐데 만약에 각하일 때 물론 국민의힘이 제기한 의결 정족수 권한 쟁의는 따로 다루지 않겠다고 했습니다만 국회의 표결 문제가 각하 사유라면 이게 대통령 판결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지 우리가 예상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각하 사유로 국회가 처음에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총리에게 공통적으로 내란죄를 소추 사유에 넣었다가 중간에 뺐거든요. 이게 많은 논쟁의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이 각하 사유라면 각하라고 해도 똑같은 논리로 대통령 탄핵 심판도 각하 주장을 할 만한 여지가 생기는 것이고요. 기각일 때도 우리 김상일 평론가께서는 국무회의에 참석 여부 등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 말고 내란 행위도 탄핵 소추 사유의 주요한 쟁점으로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이 기각 여부에서 만약 기각 판결이 내려진다면 이 내란죄를 뺀 내란 행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판결을 내리려면 이게 내란이냐 아니냐에 대한 어떤 헌법재판소의 의견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이 내란에 해당한다는 명시적인 언급이나 그런 뉘앙스가 있다면 당연히 총리에게도 대통령에게도 불리할 것이고 이걸 내란으로 단정짓기는 힘들다. 특히 형사재판도 아직 결과가 안 나온 마당에 헌재가 먼저 앞서갈 수는 없다는 취지의 기각 사유가 첨언이 된다면 한 총리뿐만이 아니라 대통령 탄핵 선고에도 같은 취지의 판결문이 실릴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점에서 충분한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지금 이야기를 하는 대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는 다음 주 월요일에 이루어질 예정이고,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에는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선고가 예정이 돼 있잖아요. 네. 그렇다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선고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선고 그 이후로 미뤄질 거다라고 보십니까? 네, 저는 좀 미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선례를 보면 매번 금요일 날 선고를 했잖아요. 그 이유가 저는 인용이 만약에 될 시에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되는데 예. 수요일 날 원래 법에는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뭐 국무회의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따로 지정을 해야 되겠죠. 근데 수요일을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최장 60일을 보장해 주려면 목요일이나 금요일 날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목요일이나 금요일로 한다고 저는 보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굳이 선례를 어길 이유가 없다면은 저는 금요일 날 하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26일 날 이재명 그 대표의 선고와 같이 하면은 거리에서 그 결과를 가지고 법원 앞 헌재 앞에서 굉장히 좀 소요가 있을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면 경찰이 두 군데를 다 질서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이거 어마어마한 부담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행정적인 어떤 차원에서도 저는 같은 날 하기는 좀 무리가 있다라고 본다면 목요일이나 금요일인데 선례를 보면 굳이 선례를 깰 이유가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26일 이후 금요일 예상을 하셨는데 비슷하게 예상하십니까? 네, 저도 다음 주 월수금이 중요한 사법 대의가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결과까지 전망해 보자면 월요일 한덕수 기각, 수요일 이재명 유죄, 금요일 윤석열 대통령 기각, 이런 예상을 아마 보수 진영에서는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게 사실은 지난주까지만 해도 보수 진영에서 적어도 국민의힘 지도부는 탄핵 선고에 대한 의견을 밝히진 않았어요. 예. 그리고 헌재 앞에서 릴레이 시위를 하면서 탄핵 반대 운동을 하는 의원들과는 거리두기를 해왔는데, 기자간담회를 하면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우리가 바라는 것은 탄핵 기각 각하다. 이제 국민의힘 당 지도부의 공식 의견이 탄핵 반대로 모아지면서 보수 진영의 단일 대우가 조금 더 두텁게 형성돼 있고요. 이러한 비등비등한 여론이 8년 전 보수 진영의 지지율이 완전히 허물어졌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와는 다르게 보수 성향 재판관들이 섣불리 인용 결정을 내리지 못하게 만드는 강력한 브레이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날짜에 대한 예상은 월수금으로 동일하고요. 예. 다만 아마 월수에 있어서는 김상일 평론가님과 저의 예상이 거의 동일할 것 같아요. 한덕수 네. 기각과 이재명 대표는 형량의 변화가 조금 있을지 몰라도 100만 원 이하로 감형되거나 무죄가 나오기는 쉽지 않다는 게 정치권과 법조계의 일반적인 인식인데, 금요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가 있다면 그 부분은 좀 이견이 있겠지만, 사실 한 지난주, 지지난주까지만 해도 보수 진영 내부에서도 인용 가능성을 점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다면 예. 그게 정말 구속 취소되고 지난주 거치고 헌재 선고가 늦어지면서 예. 이제는 보수 진영 내부에서는 기각 가능성을 점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졌다. 그런 기류 변화가 분명히 감지되는 것만은 사실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예상되는 세 가지 사안에 대한 개인적인 위원님의 의견까지 한번 들어봤고요. 이런 가운데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절차를 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시기는 확정하지 않았거든요. 네. 예. 뭐 압박 수위를 높이는 차원이라고 보고요. 탄핵 시기를 뭐 특정하지 않으면 개시했다는 거와 뭐 하게 될 것이다. 예. 뭐 이거와 큰 차이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단지 제가 볼 때는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지금 하고 있는 행위가 좀 약간 위법적인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그리고 그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위법의 어떤 정도
확실성 이런 건 커진다라는 거를 강조하고 압박하기 위한 하나의 메시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민주당에서 이 시기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게 혹시 오늘 한 총리 선거기일이 정해진 것과 좀 연관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 전에 이 박찬대 원내대표의 발표가 있었고요. 아마 한 총리 선거 기일이 먼저 정해진 건 민주당 입장에서 뒤통수 한 방 세게 맞은 느낌일 겁니다. 근데 시기를 정하지 못한 것은 이 탄핵안을 상정해야 되는 우원식 국회의장도 박찬대 원내대표의 바람과 달리 기자들 질문을 받고 그건 민주당 일이다. 나한테 물어보지 마라. 거리를 뒀군요. 예, 동의했냐라는 질문에 내가 동의하고 말고 할 게 아니다라면서 조금은 거리를 두는 발언을 오늘 기자분들 질의응답 과정에서 했거든요. 바로 지난주에 딱 일주일 전입니다. 예. 일주일 전 오늘 감사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이 줄줄이 다 8대 0으로 기각이 됐잖아요. 그런데 일주일도 안 지나서 또 누구 탄핵하겠다고 하는데 국민적 동력이 실릴 가능성이 거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박찬대 원내대표가 탄핵 절차를 개시한다 했지만 절차와 시기를 논의하는 건 앞서 우리 탄핵할 수도 있어라고 그냥 허장성세 부린 것과 실질적으로 내용적으로는 차이는 거의 없어요. 민주당도 당연히 수권을 노리는 정당이니까 알고 있을 겁니다. 여기서 최상목 대행까지 탄핵하려고 하면 국민적 역풍이 많이 불고 여론이 심상치 않아질 거라는 것을. 그래서 원래부터도 저는 이게 조금 강도 높은 허풍이나 위협이라고 봤는데 거기에 더해 헌재가 한덕수 총리 탄핵 선고 기일을 딱 오늘 발표하면서 이제 최상목 대행 탄핵안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게 그 선고 이전에는 조금 우스운 일이 됐잖아요. 그래서 일단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양 진영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여론전에 집중하면서 월요일 10시 헌재의 선고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헌재 장고가 정말 최장 기간으로 길어지면서 양측의 분위기도 그에 맞춰서 가열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민주당 의원들이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그 도중에 날계란이 날아드는 일이 있었습니다. 네. 백혜련 의원 얼굴에 그야말로 계란 분변을 당했잖아요. 네. 이 상황 어떻게 보셨어요? 예, 우리가 그 승복 문화가 점점 사라지고 서로의 주장만으로 상대방을 악마화, 적대시하는 상황이 굉장히 극에 달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예. 듭니다. 이 원인은 어디에 있냐? 제가 볼 때는 자기의 이익과 진영의 이익을 앞세우고 지지자들을 거래로 사실상 내모는 정치 지도자들의 문제가 저는 있다고 봐요. 예. 정치 지도자들은요, 일단 기본적으로 제도권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건 무슨 얘기죠? 예. 제도를 중심으로 움직여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제도가 정하는 바를 승복해야 되는 겁니다. 예. 승복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승복이라는 게 내가 그거에 동의한다는 거거나 찬성한다거나 거기에 만족한다거나 이런 게 아닙니다. 승복이라는 건 제도의 존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민주주의, 그다음에 근대국가라는 틀을 만들었으면 그런 것들에 맞는 제도가 존재하고 법이 존재하는데 그거를 받아들인다. 내가 불만스럽고 만족스럽지 않아도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그런 거 자체를 정치 지도자들이 다 거부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거부하는 게 당연하다듯이 내지는 그렇게 하기 위한 구실을 만들어 달라는 듯이 지지자들을 거리로 내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우리 정치가 위험해지고 있고 굉장히 후진적으로 후퇴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고요. 지금이라도 정치 지도자들은 저는 평화로운 시위 이런 거는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거기에서 과격한 발언, 과격한 행위가 나왔을 때는 그것을 자제시키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그리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평화로운 시위를 하더라도 결과에는 같이 승복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내면서 지지자들이 저렇게 정치 테러 행위로 이어지는 어떤 충동을 느끼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말씀하시는 중간에도 계속 화면을 통해서 그 헌재 앞에 계란 투척 상황 보여드리고 있었는데 이 상황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히 상대가 진보든 보수든 어떤 의견을 내든 물리적 충돌이나 폭력적인 행위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고요. 예. 따라서 저는 경찰이 빠르게 저 계란 던진 사람을 찾아내서 수사해서 진상규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도 계란 맞은 백혜련 의원에게 진심으로 유감을 표하는 바이고요. 다만 이 시민들과 지지자들의 감정의 골이 이렇게 깊어지고 갈등이 격화되는데 정치권 전체의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탄핵이 기각되면 내전이라느니 또 이재명 대표가 어제는 최상목 대행 몸조심하라.
이건 굉장히 무서운 협박적 발언이라고 여당에서 많이 비판을 했잖아요. 이렇게 정치권에서 갈등을 누그러뜨리는 게 아니라 예. 더 격한 발언과 과한 막말로 갈등 수위를 고조시키면 시민들과 지지자들은 거기에 또 충동되어서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저 행위를 두둔하는 게 아니고 저건 분명히 잘못된 행위이지만 우리 정치권이 뭐 저도 말을 하는 사람으로서 너무 과격하게 상대를 적대시하고 공격하고 막 협박하고 이런 언어를 쓰는 게 이런 시민들의 충동 행위의 원인이 된 것은 아닌가. 여야 모두 조금 돌아보면서 성찰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대통령 탄핵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7일부터 3일간 진행됐고요. 탄핵에 찬성한다는 응답 60%, 반대한다는 응답 35%로 각각 지난주 대비 5%포인트 상승, 4%포인트 하강했습니다. 이 변화는 좀 어떻게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까? 뭐 저는 이 한 주의 여론조사 흐름에 일희일비하는 것은 좀 무의미하다. 예. 전체적인 큰 지형으로 봤을 때 6대 4에 가까운 상태가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예. 근데 그때 이슈에 따라 진보가 조금 더 결집하느냐, 보수가 조금 더 결집하느냐이고요. 윤석열 대통령은 뭐 탄핵과 무관하게 임기 전반기를 다 돌았죠. 임기의 절반 이상을 지낸 대통령인데 탄핵이라는 특수 상황에서도 탄핵 반대 여론이 40% 가깝게 나오는 게 오히려 매우 이례적이고 예. 보수 진영 입장에서는 고무적인 현상일 겁니다. 이 정도면 여론 지형은 비등비등하기 때문에 이제 헌재 재판관들이 정말 법리와 헌법에 맞춘 결정을 여론의 눈치 보지 않고 소신껏 내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은 아닌가 싶고 문제는 예. 제가 앞서 뭐 백혜련 의원 계란 사건 이야기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인용이 나올 수도 있고 기각각하가 나올 수도 있어요. 우리가 모르잖아요. 예. 근데 어떤 결과가 나오든 국민들이 더는 막 폭력적인 행동을 하지 않도록 정치권에서 지금부터 지지자들을 다독이고 자중시키는 그런 메시지를 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의견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뭐 중도가 조금 더 답을 하면 저는 탄핵 인용 쪽이 좀 더 올라간다고 봐요. 근데 중도가 여야가 막 맞서 싸울 때는 대부분 응답을 안 하고 거기에 혐오나 염증을 느끼는 게 많습니다. 근데 언제 좀 더 답을 하는 것으로 저는 보냐면 개인적인 뭐 분석입니다. 예. 그 여권에서 좀 너무 억지스러운 주장들을 하거나 그러면은 그때는 응답을 좀 더 해서 이 분위기와 이런 거를 좀 유지해 가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여당이 제가 볼 때는 윤 대통령과 너무 코드를 맞춰가지고 하는 것은 선거의 패착이라는 걸 여기서 배워야 된다. 왜냐하면 그 선거는 결국은 중도 게임이고 0.7%가 아니라 0.1%만 줘도 그건 그 선거에서는 이미 모든 권한과 지위를 잃는 것이다. 이것을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여론조사에 대한 두 분의 의견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상일 정치평론가, 장해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